자, 지금 이런 문제 절대값이 있어서 어려워지기 전에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란 건 알아야죠. 맞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줬다. 두근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해달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 하나 들어오네. 뭐 나왔어?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는 건 뭐야? 곱이 음수가 나온다. 어머, 그 말은 B는 양수예요 라는 얘기야. 이 식 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부호만 필요할 수도 있고.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두근이 어머 이상하게 주어졌네. 어쨌든 그래도 두근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뭐 하러 가야겠네.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하러 가보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와 절대값 알파 베타 더했어. 뭐 나와요? 3a 플러스 2b 나옵니다. 두 번째 두근의 곱으로 가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맞나? 알파 절대값과 베타 절대값에다가 절대값 알파 베타를 곱했어요. 뭐 나와요? 12b 나옵니다. 는 12b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알파 베타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 2b. 근데 절대값 씌워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2b. b가 양수니까. 그럼 요거 자체가 지금 2b라고 위에서 내용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들의 합이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한 번 더 쓸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나왔어. 뭐야? 6이에요.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양수고 둘 중 하나는 음수라고 명시했거든.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얘가 뭐라면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란 얘기 아니야? 그치? 물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알파를 찾고 베타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거로 해서 더하고 곱한 놈을 찾기 때문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정을 해둔 거지. 알파가 양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안 쓴 게 있나? 이것만 가지고 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구나. 얘를 아직 안 썼구나. 빨간 거 요 첫 번째 식. 요거 뭐예요? 2b죠. 맞죠? 그럼 얘가 뭐예요? 3a가 나온다는 얘기네. 됐다. 하나 더 가자. 그럼 뭐야? 얘가 6이니까 따라서 a는 6 나왔어요. 뭐야? 끝났네. 그치? 미쳤나봐요. a는 2 나왔어요.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끝. 연립을 통해서 알파 찾을 수 있고 베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둘이 가지고 뭐 A 찾았고 B 찾았으니까 사실은 끝났네. 됐지? 둘이 곱해주면 뭐 나와? 알파 베타 마이너스 8. 근데 그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2B라 그랬지? 그래서 B는 4입니다. 끝. 어디 갔어? 더해서 6 나옵니다. 됐나요? 답은 몇 번? 3번. 오케이? 네. 다음 65번. 이거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나 물어볼 게 있어. 맞춘 사람 손. 준이? 성훈이는? 선영이는? 맞았어? 닮음으로 푼 사람 손 들어봐봐. 닮음 없어? 그러면 이거 기억해서 푼 사람 손 들어봐봐. 결국 이게 닮음이긴 한데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기억한 사람 손. 뭐니?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닮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뭐야? 어떻게 푼 거야? 야, 찍은 거 해가지고 지금 맞췄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 정말. 자, 그래요. 잘했어. 찍는 것도 실력이죠. 지금 찍지 마세요. 찍어서 맞추면 기분 좋니? 운빨이 다 해서 시험 때 찍어서 이건 악담인데. 어쨌든, 그 말고. 주은이는 어떻게 풀었어, 그럼? 저도 찍었어요. 어? 아닌 것 같아서.
아하. 그래.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들 사라지겠지, 그치? 이거는 뭐야? 곱이 음수니까? 오케이. 탈락. 그래가지고 뭐 둘이 더하면 양수겠지. 뭐 여기 혹시 있으면 탈락. 그 인수분 되니? 어머 5, 6이네. 이게 왠지 5, 6 길이가 비슷해 보여. 여기는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이 안 되는 건 탈락일 거야. 이거는 뭐야? 아 이건 뭐야? 허근 나오지. 허근 나오니까 탈락일 거야. 이렇게 풀었니? 혹시?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세상에. 아 그래서 3은 아닌 것 같아서라는 게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미쳐버리겠다. 자 갑시다. 요거요. 아까 말했듯이 8 곱하기 12는 얘 곱하기 얘로 가면 돼. 이거 언제 나와? 중등기하입니다. 중등기하. 알았죠? 근데 그거랑 결국 같은 얘기가 있어. 뭐요? 닮음 쓰시면 됩니다. 보조선을 이쪽으로 긋든 이쪽으로 긋든 상관없어. 나는 일단 이렇게 그을게. 요거 그어주면 호 비리에 대한 원주각 둘은 같아져요.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같아져요. 그리고 막곡지각 또는 그냥 AA 닮음입니다. 닮음. 그래서 길이에 해당하는 똑같은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 B. 뭐 어떤 길이 B? 뭐 예를 들어서 요것 대 8은 이것 대 이거다 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게 곧 이놈과 이놈의 곱은 이놈과 이놈의 곱과 같다 이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디를 x로? 나 여기를 x로 잡을래.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1이면 여기는 뭐예요? 11 마이너스 x고요. 얘는 11 플러스 x예요. 됐죠? 그래서 8 곱하기 12는 x 아니야. 11 더하기 x 곱하기 11 마이너스 x예요. 됐나요? 그래서 121 마이너스 x제곱이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96이야? 그래서 x제곱은 넘어가주면 25가 나와요. x는 5예요. 그래서 5와 6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몇 번이야?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됐죠? 끝.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 나중을 위해서는 이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요렇게 알았죠? 어떻게 긋더라도 이게 결국 닮음이라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길이 비용하면 그리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나옵니다. 알았죠? 가자 488. 요런 중등기하들 나오면 한 번씩들 기억을 해두란 얘기야. 중등기하를 아예 처음부터 다 하러 갈 필요는 없잖아. 자 갑니다. 가.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뭐예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두근의 뭐다? 알파와 베타다. 두근의 곱은 7이다. 상수항이 7이다. 또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7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알파 베타를 넣어주세요. 뭐야? 요 놈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사실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안 되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3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이 1이다. 로 가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겠네요? 아 위에서 알파 베타를 쓰면 안 됐네. 다시 이거 지워. 어쨌든 F 알파 더하기 F 베타로 가보자. 는 3이다. 이걸 어떻게 쓰지? 어쩔 수 없군.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가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다. 이거 거의 99% 뭐겠어? 식을 구하세요겠지. 식 만들어 가자. x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로 가자. 근데 q 대신에 뭐 쓰면 돼? 7 써버리고 는 0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가는 쓴 거고 상수항에서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뭐 나와? 알파 제곱에 플러스 베타 제곱에 P알파 플러스 P베타 플러스 77, 14 하면 끝나겠네요. 맞죠? 전부 다 뭐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됐죠? 그래서 P를 찾아요. 얘 얼마예요?
9 마이너스 2 3p 그게 뭐다? 는 3? 3이다. p 나오네요. 3p는 얼마 나와요? 21 넘어가서 마이너스 18 p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fx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 넣어주면 답이겠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요거 좀 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 나도 저걸 늦게 봤는데 2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라는 얘기는 거의 99% fx를 구하세요. 직접 구하세요 라는 얘기일 겁니다. 알았죠? 그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든 지금처럼 약간 뭐 무슨 느낌이냐? 개수비교법이랄까?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풀든. 알았죠? 네, 갑니다. 489. 자, 이거 왜 질문이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라서 이게 질문인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의 성원아 그냥 b가 3대2다 그러면 두근을 뭐로 잡으면 돼? 그렇지. 근데 절대값의 b가 3대2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기는 하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요?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어떨 때랑 어떨 때? 두 녀석의 1번 두 녀석의 b가 알파는이라고 하지 말고 두근이라고 할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아져서 3알파, 2알파 나올 때. 오케이? 오케이? 얘는 양양도 있고요. 음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을 뭐로 잡자? 3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로 잡자. 그냥 부호가 반대라는 의미지 꼭 양수 음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알파가 음수면 음수 양수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딱 두 가지로 풀면 되겠네. 그럼 어쨌든 두 근 자체가 문자 알파를 가지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 하러 가면 되겠네? 합과 곱을 구하면 되겠죠. 갑시다. 합 뭐예요? 5알파는 근과 계수 관계 n분의 5-3m 두 근의 곱 갑시다. 6알파 제곱은 뭐예요? n분의 마이너스 24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립을 하면 이것도 결국 m알파에 대한 내용이라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연립을 해야 좀 수월하게 연립이 될까? 워낙 지저분해가지고 이것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가 않는다. 여기는 뭐 좀 심플해지나? 여기도 일단은 가자. 그래서 여기도 합과 곱으로 가면 됩니다. 얘는 합은요 알파라고 하시면 되고요. 곱은요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을 구해봤더니 아까랑 똑같지. n분의 5-3m이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24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얘도 결국 똑같네. 자 가자. 여기서 결국 어떻게 갈게요? 그냥 알파 는의 형태로 단순하게 갈게요. 그래서 연립을 하긴 하는데 어떤 형태로 알파 자리를 대입하는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또는 반대로 해도 돼. 얘를 알파 는이 아니라 m 는의 형태로 고쳐서 대입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알파로 바꾸는 이유는 마지막에 m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표현을 해서 근과 계수 관계로 답을 내주세요. 아마 이걸 겁니다. 즉 m에 대한 2차식, 즉 m에 대한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파를 m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나는. 알았죠? 그럼 어쨌든 여기도 뭐야? 알파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둘 다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자. 너무 지저분해.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약분할 거야. 우변에 있는 m과. 4로 나뉩니다. 6. 그러면 9m 제곱에 마이너스 30m에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100이죠. 넘어가주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겁니다. 바로 좀 이항해도 되겠니? 마이너스 100. 오케이. 좌변 넘어가서 125 해도 되겠지. 나 는영 125. 자, 허근이에요, 실근이에요? 너희들 한번 고민해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에 m제곱분의 약분할 거야 이것도 5-3m의 제곱. 그럼 우변도 뭐예요? 오, 야, 근데 내가 잘못 썼다. 이거 m 살아있는데, 그치? 잘못했네. 다시 가자, 그럼. 플러스 25는 곱해서 마이너스 100m이네. 그러면 9m 제곱에 넘어와서 70m에 플러스 25는 0일 겁니다. 역시 허근인지 실근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맞다면 9분의 25가 2분의 m의 합이, 곱일 거고 마이너스 9분의 70이 뭐 2분의 합이겠죠. 알았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야? 는 어디까지 했지? 이거 제곱까지만 했지? 마이너스 m분의 24예요. 그럼 역시 m 약분, m 약분.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고 6 약분. 여기는 4. 그러면 좌변 전개하면은 9m 제곱에 마이너스 30m에 플러스 25 똑같이 아까랑 나오고요. 여기는 4m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넘어와 주면은 9m 제곱에 마이너스 34m에 플러스 25는 0. 여기서 역시 판별식 써보고 혹시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맞다면은 뭐 두 군의 합이니까 9분의 34 뭐 이렇게 답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m의 합이 저기서도 실수 두 개 나와서 둘 다 답이고 여기서도 실수 나와서 둘 다 답이라서 9분의 34와 9분의 마이너스 70을 둘이 더해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게 맞니? 이거 그게 맞아? 그럼 답은 9분의 36이니까 답은 4겠네. 그렇게 되면. 알았죠? 오케이? 네, 끝.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요. 저기서 아직 판별식도 안 썼고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m이 양수라 그랬어. 그럼 저기다 둘 다 실수야. 여기도 둘 다 실수야. 그럼 둘 다 답이냐? 근의 공식을 써서 또 양근인지 음근인지 찾아야 될 수도 있겠다. 그치? 또는 인수분해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 둘 다 만약에 실수라고 해서 둘 다 근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처음에 m이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근의 공식 같은 거 또는 인수분해를 해서 양수 m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 나오는 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4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겠지. 알았죠? 성시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질문 누구에서 489? 이해됐어? 그래요. 493 갈게요. 자, 91번, 92번인데 92번 너네 잘 했니? 이거 내가 수업 때 했니? 수업 때 했어? 안 했다는데? 수업 때 했어? 내가 수업 때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한 거야? 다들 잘 했어요, 이거? 여기를 못했어? 선영이도 여기 못했지? 선생님 맞췄어? 좋아요. 이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꼭 잘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올 때 혹시 숙제를 덜 했다. 그런 사람들은 해서 질문 추가로 다시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493 갈게요.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 상식적으로 하나 접근하고 가자. 방금 앞반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반에서도 항상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L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무슨 근을 가진대? 허근을 가진대. 그때 3승이 실수가 됩니다. 이거 뻔합니다. 알았죠? 자, 간다. 다시 한번 문제 유형이라 그럴까? 하나 써주자면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 녀석에 대해서 하나의 허근을 가집니다. 알았죠? 허근을 가져요. 그때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3승이 실수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그래서 상식으로 기억해두란 얘기야. 외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차피 서술에서는 다르게 설명할 거니까. 알았죠? 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은 뭐다? 그래서 무슨 꼴이 나와야 된다? 3승 플러스 3승 꼴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3승 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면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라도 인수분해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px
플러스 p제곱 꼬리 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데요? 마지막에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둘이 비교했을 때 제곱관계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이고, 따라서 이 문제의 풀이는 뭐가 되는 거야?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하면 상수항이 된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p 플러스 3이야.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그때 이게 꼴이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똑같은 생김새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써요. 이걸 만족하는 x 자체가 바로 뭐다? p라서 p의 곱을 구하세요라는 거는 답은 뭐다? 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게 답이야. 그래서 실제 풀이는 3줄이면 끝납니다. 이 유형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하지만 이거는 언제만 사용이 가능한? 객관식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풀입니다. 물론 고2, 고3 때는 써도 되죠. 그러면 실제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Solve 2, Solution 2. 얘는 일단 뭐 합니다? x에다가 뭐 해요? 알파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해줘요. 그럼 뭐 나와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p 알파에 플러스 p 플러스 3는 0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알파 제곱을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 좌변을 이제 p 3승이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를 3승을 만들기 위해서 알파를 곱합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가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시냐면 위에서 알파 제곱 는의 형태로 정리한 걸 가지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 놈에다가 ppp 곱해주시면 되죠. 이게 나오고 여기 전개. 왜 묶었을까? 이 전개 놓자. 이렇게. 됐지? 그럼 요거 어쨌든 p배해서 요거 나왔고 p배해서 요거 나왔고 p배해서 요거 나왔어. 그럼 뒤에 있는 것만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써줘야겠네요? 마이너스 3알파 야, 나 뭐 잘못 쓴 것 같아. 빨리 찾아봐. 나 뭐 잘못 쓴 것 같아. 알파벳. 알파벳을 해서 이거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뭐 미안해. 알파벳을 먼저 했어요. 알파벳을 해서 이게 나왔고 알파벳에서 P알파가 나와야지. 알파벳에서 마이너스 3알파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알파 제곱 자리에 저 녀석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녀석 P배 요 녀석 P배 요 녀석 P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두 개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되었니?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P제곱에 마이너스 P에다가 알파 그 다음 남은 거 다 써주면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3에 알파 그 다음에 알파가 없는 놈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3P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결국 뭐였잖아? 알파 3승이었잖아. 근데 그 3승이 뭐가 되고 싶대? 실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실수가 되고 싶다는 말은 허수 부분을 0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허수 부분은 어디에만 있어? 사실은 알파에만 있잖아. 알파 앞에만 B알파 같은 알파에 대한 허수 부분 개수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0일 수는 없지. 알파 자체가 허근이라고 했으니. 그럼 0 될 수 있는 거는 곱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요 녀석을 붙여주면 되죠. 따라서 한 번 더. 뭐 나왔어? 그러면 저 파란색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오는 거야. 근각의 제곱관계 살려서 마이너스 3으로 답을 내주시면 돼. 하고 끝이야. 알았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파를 대입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자? 알파 제곱만 남겨 나머지 다 우변 넘겨버리자. 그래서 알파 3사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 알파를 곱하고 그걸 정리한 식에 알파 제곱이 있으면 알파 제곱 한 번 더 대입하고 그래가지고 쭉 풀어서 허수 부분 연대를 하는 거 찾으러 가시면 돼요. 알았죠? 네. 끝.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 숙제 5까지였죠. 555번까지가 우리 지난번 숙제였고 조금만 더 진행하다가 뭐 잠깐 쉴게요. 오, 우리 큰애벌레도 잘 했구나. 오, 질문 없었어? 요거 유형 16번에서? 이거 질문 없었어? 아, 여기까지 숙제 못했지? 못했지? 자네는 했지? 질문 없었어? 그래, 잘했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도록 할 거냐면 최대 최소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방식 넘어가겠네요. 짠, 짜라란. 가자. 그래서 이제 2차식의 최대 치수가 나옵니다. 또는 2차 함수의 최대 치수라고도 합니다. 자, 준아,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치수를 구하래.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 치수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완전 제곱식.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을 왜 만들어요? 어? 좌표 무슨 좌표? 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굳이 완전 제곱을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알면 되거든. 축. 결국 네 말한 답 맞아. 축을 구하겠다. 또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겠다.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갈 거야. 알았죠? 결국 그래서 그 완전 제곱을 만들거나 꼭지점을 찾은 이유가 뭔데?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축을 포함하는지 포함 안 하는지 보려고? 아니죠. 뭐 하려고? 그래프 그리려고요. 자, 모든 함수를 배우다 보면 함수에 대한 식에 대한 설명 배우죠. 식에 대한 설명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게요? 그래프 구하세요로 갑니다. 그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바로 뭐 하게? 최대 치수를 구하러 가요. 그 다음에 뭐 하게? 그 함수에 대한 방정식이라던가 부등식을 보러 갑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결국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뭘 배운 직후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세요? 그래프 그려줄래요? 라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금 언제 뭐 했으니까? 중학교 때 사실 이차함수 그래프 끝났지.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릴 줄 아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던 거예요. 둘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방정식의 도구들 먼저 가지고 왔던 거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도 있고 근해 공식도 있고 또 뭐 있냐. 뭐 근각계수의 관계 같은 것도 있고. 알았죠? 오케이? 근데 그게 방부등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근의 분리 같은 거. 그런 건 뭐였어? 다시 함수로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 다른 얘기는 빼고 최대 최소.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다?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 저기 유형 잠깐만 보고 갈까? 아, 여기서 완전 제곱을 하라고 하고 있구나. 자, 가자.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가보자면 요건 같은데 오케이. 유형 19번 같은 거 어때? 문제 번호 보니까 568번? 이거 보니까 어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mm이라고 잡고 둘이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둘 다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할 때 너희들이 보통 뭐 하냐면 축을 찾아요. 2.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냐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이 축은 지금 주어진 범위 보고 있지.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축은 벗어나 있습니다. 이쪽을 벗어나 있습니다. 또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합니다. 언제 발생합니다를 얘처럼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축을 포함을 하니 안 하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달라지는 거는 그래프가 달라진 거지.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은 찾아가기만 하면 돼.
알았음?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서 550 여기 있다. 다시 뭐하러 들어와서 이 참수에 대해서 뭐 합니다? 최대치수를 가집니다. 라고 하면은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 쉬워서 사실 그럴 필요도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참수의 그래프 그려보자. A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못 그리고 있어요? 현재는 축을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뭐는 알아.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건 알거든. 그러면 축은 뭐다? 뭐 굳이 문자로 쓰자면 x는 2분의 a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최소값을 가진다? 아, 요 함수를 보니까 보고 있지. 최소값 어디서 발생? 여기서 발생. 그래서 이게 뭔데? 1이고 거기서 나오는 x가 뭔데? 1 넣어주면 됐죠? 여기서 a가 얼마였어요? 2였어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1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최소값. 그래서 아까 꼭지점 얘기한 게 맞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했어? 지금처럼. 어디에서 최소값을 간다, 어디에서 최대값을 간다라고 하면서 꼭지점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지. 맞죠?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뭐 이런 문제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요. 몇 번을 풀어보냐면 자, 561번 하나 푸시고요. 그 다음에 563번 풀어보세요. 자, 61번에서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자, 이 문제, 이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이 요번에 시험 본 것처럼 모의고사, 너네 이번 모의고사 거기 생각해봐. 객관식 마지막 20번이나 19번 한번 잘 생각해봐. 다음을 만족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함수 fx에 대하여 또는 다음을 만족하는 방정식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가, 나 이거 많이 봤지.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봤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모의고사 한 번 봐놓고 그지?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 혹은 그 전 문제가 약간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조를 띄고 있는 것들 중에 그 재료들, 가, 나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요런 거는 1 넣으면 6 나와요. 또는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겠어. 함수 fx는 1,6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기도 하겠죠. 지나는 점을 주거나 하나의 문자에, 수에 대한 식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보통 미지수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에서 보통 많이 나와. 그래도 하나 남았을 때 쓸 거라서 잠깐 빼놓으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알았죠?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 이게 나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얘를 먼저 이용하라고 해서 미수 하나 남겨오는 거야. 이해됐음? 이해됐음? 그런데 이거는 2차 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바로 뭐야?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럼 너네 중학교 때도 했던 거 생각해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뿅 주면서 식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때 꼭지점에 잡혀 남아있으면 바로 식 하나로 썼잖아. 미수 하나 써서. 맞죠? 어떻게 찾았어? fx라는 함수는 최고체계수 몰라요. 그래서 x 플러스 a,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거든. 그럼 미수 하나 남았으니까 집어넣으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a가 항상 하나만 나올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좀 조심할 거. 뭐? 최소값이라는 걸 보면서 a는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라는 거 당연히 예상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63번이 아까 내가 말했던 6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그 fx에 대한 설명 가나 중에 이 녀석이 많이 등장합니다. 63번처럼 나오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야지. 자, 이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마무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찾아주세요. 이게 사실은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해도 그냥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학하에서 무슨 함수 배워?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잖아. 거기서도 최대치수 있었어요. 수1으로 가보자.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는데 수1으로 가보면 무슨 함수를 배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워요. 거기서도 결국 최대치수는 나오고 그때마다 항상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수2로 가시면은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오고요. 거기서도 결국 최대 최소 문제 나옵니다. 언제? 요건 좀 뒤에 있기는 한데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미분을 배운 뒤에 나와요. 어쨌든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미적분으로 가면 이제 또 초월함수 나와요. 그때도 또 똑같은 순서예요. 최대 최소 나옵니다. 뭐? 그래프 배운 직후에. 그래서 전부 다 이건 뭐 하라는 얘기다. 어떤 함수든지 간에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란다. 그럼 뭐 하면 된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차함수를 다루고 있는 것 뿐이고 이차함수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함수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무리함수라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비해서 그런 함수들에 비해서 이차함수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함수예요. 왜?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거든. 유리함수도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 좀 다이내믹했지. 무리함수에 비하면 훨씬. 그래서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 것뿐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 않는 x축, y축은 안 그리는 게 바로 이차함수의 최대치수 또는 그냥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주러 가면 돼. 그래서 최대치수를 찾으러 갈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이제 필요하고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자, 뭐가 등장했니? 저런 녀석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좀 나와요. 자, 기억하세요. 자, 한번 맞춰볼래요? 지금 내가 써놓은 두 가지 식은 전부 다 이차함수와 같은 대칭인 꼴을 띠고 있는 대칭함수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 방식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요. 요 첫 번째 녀석은 뭐에 대한 대칭인지 한번 너희들이 맞춰봐. 얘도 뭐에 대한 대칭인지 지금 한번 맞춰보세요. 사실은 보자마자 답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얘를 보면서 맞춰가야지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물론 얘를 보면서 맞춘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 거꾸로인가? 어쨌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말을 잘못했네. 그럼 얘를 보면서 뭘 알라는 얘긴데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는 얘긴데요. 한번 생각해봐. A에서 X만큼 어디로 가래? 오른쪽으로. A에서 X만큼 어디로 가래? 왼쪽으로. X좌표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A를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두 개를 함수에 넣었더니 뭐하대? 같대. 그럼 뭐야? A가 여기 있으면 내가 A라고 생각해봐. 내가 A야. 내가 A만큼 A에 있어. 근데 왼쪽으로 얼마만큼? X만큼. 오른쪽 얼마만큼? 똑같은 간격 X만큼 같다. 그 X에 대해서 함수에다가 값을 넣었어. 이 노란 색깔 주먹이 Y좌표라고 생각해봐. 둘이 이렇게 내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야. 언제? 어떤 X, 즉 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더라도 항상 똑같대. 그 말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A를 기준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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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뭔지 알겠어? A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얘가 대칭축, 즉 축은 뭐다? 아니 그냥 축이라고 안 할게. X는 A에 대한 대칭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는 해석을 해갈 수 있겠어 앞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거를 보면서 어떻게 찾아달라는 얘기냐면 아까 너희들이 한 것처럼 마이너스 1 대입 좋아요. 좋기는 한데 저 마이너스 1과 3이 미지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보냐면 요 둘이 뭐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얼마 나와? 그 녀석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결국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그 중점. 거기가 대칭축이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도 뭐야? 더해서 일어나는 놈. 아, 뭐다?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2분의 a 플러스 b를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얘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된다? 결국 둘이
더한 놈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알겠지 이제. 1이 대칭축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x는 1이 대칭축이다. 그 말은 뭐야? 함수 fx가 최고차의 수는 음수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다? x제곱에 1의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x였을 거예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값이 6이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방에 하나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방에 가도 된다는 얘기네. 대칭축이고 y 좌표가 나오고 최대값도 나와서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까지 고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자는 필요 없고 어쨌든 최대값이 나오니까 뭐야? 둘이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1,6이다 라고 해주면 끝나겠죠. 알았죠? 그래서 한 방에 f의 x는 마이너스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에 플러스 6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개해주면 a, b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대칭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하나의 예시 더 들어가 볼게요. 얘는 예시다.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있잖아. 이게 있으면 왠지 우변에 f3 플러스 x가 있었으면 참 좋겠지. 그럼 3의 대칭이니까. 근데 이런 녀석도 등장해요. 그때는 뭐 하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자. 그래서 얘는 뭐다?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나요? 아셨나요? 예. 가자.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최대 최소지. 이건 왜 나왔지? 다음. 이걸로 가야지. 자, 568번.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성은아. 준이도 안 해도 되겠지? 그래요. 선영이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었고. 요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도 역시 뭐야? 대칭축이 뭐다? 2다. 빨리 그냥 해버릴게. 2다. 그걸 이용해서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그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프 그릴 때 x축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즉 이참성을 그리면 되고요. 거기에 뭐는 표현해야지. 축은 표현을 해야지. 그때 요거 하나만 부탁하자. 2라고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주세요. 알았죠? x는 2.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 범위를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2보다는 왼쪽, 4는 2보다는 오른쪽.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가까워, 4가 가까워? 선영아? 정신 차려요! 왜 이래요? 여긴 간격이 3이고요. 여긴 간격이 2입니다. 2보다 3이 커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인데 어머, 눈으로 확인긴 했잖아. 언제 최대 나오는 거?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거. 언제 최소 나오는 거? 4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2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2 넣어주면은 최소값 스몰 m 찾았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답 나오는 거예요. 8과 뭐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답은 7인가 나올 거야. 알았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걸 빨리 그냥 끝내버렸냐면 요걸 풀고 싶었어. 요거 574번.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알았죠? 74번 문제 풀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요 녀석은 뭐예요? 자, 가의 조건을 보면은 세상 처음 보는 녀석입니다. 맞죠?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자? fx 자체를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면서 직접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뭐가 돼요? 2x가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ax 제곱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상관없고, 맞죠? bx래. 1차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b를 만나서 2a네. 2a가 뭐가 된다? 2x가 된다. a는 1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항을 보면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다? 아, c 빠지네. a 플러스 b가 뭐다? 0이다. 그럼 b가 나올 거야. 그럼 c는 못 구했네. 여기서 일단 뭐뭐까지는 찾아와요. a, b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c, 미지수 결국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잖아. 맞죠? fx가 뭐가 됐어? 아까 a가 1 나온다 그랬나? 그 다음에 b는 뭐 나오니? 1차항 가보면은, 아니, 상수항 가보면은 1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c를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 그러면 미수 하나 남았을 때 보통 뭐 한다 그랬어? 마지막에 대입을 함으로써 c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fx 완성했으니까 최대 최소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연산은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는 이제 아까 했던 제한된 범위 표현을 하고 fx 그려주고 그걸 가지고 뭐 해주는 뭐 이제 fx를 찾아가는 문제라면 맞죠? 그 전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식 찾아가기 표현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가해 조건이 뭐로 쏙 바뀌어버리는 순간 요런 녀석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지. 너희들이 이거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찾아가기 힘들어지게 되거든. 알았죠? 얘는 대입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지금처럼 대입형으로 푸는 게 있어.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또는 그냥 식 말 그대로 식을 대입하는 거. 근데 아까처럼 축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축은 어디다? x는 1이다. 보자마자 바로 보이지? 네, 그거 찾아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녀석으로 가보냐면 최대 최소 문제 한번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뭐 하러 갈 거냐면요. 577번 풀어볼 거예요. 57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녀석이다, 그치?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을 때는 뭐 하자? 치환을 해버립시다. 그래서 보통 제곱안에 있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뭐예요? t입니다. 옆에다 쓸게요. t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던 함수 자체는 뭐로 바뀌었어?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2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찾아주세요?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근데 우리 앞에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졌냐 또는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거나 또는 얼마에서 또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가 달라졌었다. 그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t의 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경험을 통해서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t의 범위를 신경을 썼어 안 썼어? 전혀 안 찾았습니다. 맞죠? 그럼 t의 범위를 찾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럼 t의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t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상식으로 알아가자. t의 범위를 구할게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찾아주세요? t의 최대 최소를 찾아줄게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범위라는 거는 항상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t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이기 때문에 저기서 한 번 더 뭐 해주는 거야? t, 즉 x에 대한 2차식의 범위,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이제 누가 x의 범위가 사용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최대 최소 한번 찾아온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범위를 만들고 그 범위를 가지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위를 두 번 다 고민해줘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위에 있는 녀석에서 최대 최소 문제 풀어보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와요? 내가 이거 마이너스 1로 쓰지 말라 그랬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이제 x의 범위를 한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때 나오는 t, y 값이다. 그치? y좌표. 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니?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뭐 나오니? 2 나오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야? 아, 여기서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하러 가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최대 최소를 찾아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번에는 뭐예요? t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의 범위를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에서 발생합니다. 최소값은 1에서 발생하네요. 최소값은 1이 나오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뭐 나오냐? 10. 그래서 답은 뭐예요? 둘이 더해주면 11. 없어. 뭐야?
뭐 잘못됐냐? 아, 식이 잘못됐네, 처음에. 그지?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상성이 그럼 뭐가 돼야 돼? 4니? 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나와? 3. 최대값은 뭐 나와? 12. 더해서 답은 15. 오케이. 답은 4번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x는 1, t는 1을 쓰라고 하냐면 여기서 봐봐. 최소값이 나올 때 이 x를 구하시오.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봐. 최소값이 나오도록 하는 x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1 해서 답을 틀린다고. 왜? 요렇게 써놓기 때문에. 1에서 발생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t 값을 찾냐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t가 1이 나오도록 하는 그때 x를 다시 찾으러 가요.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곳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거든. 학교 시험에서 많이. 그래서 반드시 축에다가 t는 1, x는 마이너스 1 이것 좀 반드시 표현을 하세요. 그냥 1로만 삑, 마이너스 1로만 삑 해놓지 말고. 알았죠? 그거 쓴다고 시간 안 모자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사실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585번 풀어보세요. 얘를 사실 풀어주려고 할 때는 뭐가 없었으면 좋겠냐면 단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저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 A를 1차항에다 두면은 뭘 몰라? 축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이 블라블라다? 그럼 축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축의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달라지지 않게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자, 학교 시험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A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뭐 A가 뭐일 때 하면서 경우를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만 뚝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그래서 너희들이 풀이에는 원래는 뭐 해줘야 돼요? A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 최대 최소가 언제 발생하는지 또 얼마가 발생하는지 기타 등등등을 다 다르게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를 풀어보긴 할게. 최고차에서 음수입니다. 축이 어디예요? x는 2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걸 해야 된다고.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지를 너희들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고민을 하게. 최대값에 대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2분의 a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즉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대값 1에서 발생한다. 는 4. a는 얼마 찾아가려고. 그럼 두 번째 a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1 사이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1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은 2분의 a에서 발생한다. 2분의 a를 넣어서 최대값 찾아서 는 4다 해서 a 값도 찾고.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뭐야? 2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한다. 뚜르르르륵 해서 최대값은 뭐다? 4이다. 해서 a 값 찾아보고. 그 중에서 만족하는 a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 그 범위 안에 있니 없니를 판단을 해보면. 알았죠? 그 녀석으로 해서 복수 정답으로 가는 서술형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걸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알았음? 네. 그렇게 풀어주는 건데 뭐 지금은 뭐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는 거야?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무조건 저 상황이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어디서 발생하네? 1에서 발생한다. 1 넣어주면 5다. 이게 왜 터프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A의 범위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 정답으로 가는 그게 터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한 문제 더 어렵게 해볼까? 요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얘는 최고차의 계수가 A라서 그놈의 부호만 좀 고민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축은 4로 고정입니다. 맞죠? 그럼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는 그냥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이 되고 끝나요. 그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겠지. C는 아니고 뭐 여기는 10이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러면은 최고차에서 A도 미지수 축도 미지수 그렇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아셨나요? 알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요 문제긴 해. 최고차의 개수는 고정시켜놓고 축만 미지수.
알았음? 또는 이런 문제도 있어. 축을 고정시켜 놓고 범위를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알았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에서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1번 이거라면 2번 이거라면 3번 이거라면 절대값 풀듯이 그런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런 녀석들은 반드시 좀 연습을 해둬야 되고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둘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가보냐면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전 단계 문제가 필요한데 얘는 지금 마플 시너지는 이걸로 바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586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요. 586. 그럼 끝났어요.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유형이 될 겁니다. 요 녀석은 무슨 문제냐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전에 뭐가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을 만족시키는 x와 y에 대하여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걸 약간 비슷한 형태의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 언제 만나봤었어? 너네 항등식 할 때 만나봤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거든?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위에 있는 식을 뭐 하라고? 항등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풀었어? 여기 있는 녀석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 y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맞죠? 그 녀석을 가지고 항등식으로 풀어줬었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된 거야? 항등식이 아니라 그 녀석의 최대 최소 찾아줍시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제 뭐 하러 가면 되겠네. 이거는 뭐야? 아, 그냥 2x의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9가 되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 끝났어.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직선 위를 움직인다? 모든 실수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겠네? 그냥 축에서 발생하겠네. 하시면 끝나요. 축이 어딘데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최소값 나오고 끝나요. 알았죠? 예.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자, 내가 이 유형을 풀려고 하는 거는 이거 설명하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식이 아니라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위를 움직이는 점이잖아. 위에 움직이는 점은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라서, 오케이? 결국 대입해서 만든 이 식, 요 녀석이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식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뭐 때문에 설명을 보통 하냐면 내가 588번, 591번 때문에 설명해요. 몇 번과 몇 번? 588, 591번 때문에. 알았죠? 자, 588과 591 풀기 전에 방금 요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가 없으니까 쉬웠어? x의 범위가 전혀 없었으니까 쉬웠죠.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588 시작하자마자 뭐 나와? x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 제가 분명히 답에 관여를 할 거야. 또 어찌됐건 일단 이거를 만족할 때 얘를 구하세요니까 대입할 수 있게 y는 형태를 고쳐보자.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뭐 나와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9가 나왔어요.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분명히 x의 범위 필요할 겁니다. x의 범위 어딨어? 0보다 크고 나왔다. 이게 다니? 크거나 같다만 나와 있는데 최대 최소가 나오니? 아니잖아. 최대값 없어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분명히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야? 작거나 같다 쪽이 만들어져 있어야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할 거야. 자, 그거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뭘 놓쳤을까? 누구를 보면? y의 범위를 보면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란 말이야. 괜히 y의 범위 주어졌겠니? 아니거든. 그럼 y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y가 뭔데? 얘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면 x는 이제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알았음?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얘기해보고 마치자. 요거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 591번 넣으면 됩니다.
x는의 형태로 하지 못하니까 y제곱는의 형태로 해서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식 나올 거예요. 범위 어딘지 찾아보죠. 범위. 자, 그래서 591. 그래서 대입을 한 식은 뭐 너희들이 할까? 대입을 했다. 누구를 뭐에다 대입한다. y제곱이 여기 있고 여기는 x. x는의 형태로 만들지 못하니까 y제곱는의 형태로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구해야 되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7이 됐어.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 치수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x의 범위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야. x의 범위 어디서 어떻게 나와요? 누구가 힌트야? 실수 y. 알았죠? 실수 y. y가 왜? 제곱을 했잖아. y가 제곱을 했잖아. 그럼 뭐 나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나와야지. 일단. 그래서 x의 범위는 제곱의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아진 거예요. 뭐야? 4보다 작거나 같아 나와지는 거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런 순서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방금 588은 그나마 좀 나. 왜?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힌트가 될 수 있거든. y의 범위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뭔가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힌트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전혀 x의 범위가 안 보였어요. 유일하게 딱 실수라는 단어를 범위 구하러 가야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풀이하고, 자, 오늘 숙제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싹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지요? 네, 여기까지 갈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쪽 넘어갈게요.